27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쉽게 닳아 사라지기도, 또 한 사람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암흑기로 남기도 한다. 1997년 20살 청년 장민호는 아이돌 그룹 유비스의 멤버로 무대를 처음 밟았다. 서울 강변북로의 가을 바람이 차가웠던 데뷔 무대의 밤, 그는 객석을 가득 채운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영원히 비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냉혹했다. 팀의 해체, 소속사 문제, 엇갈린 기획과 스케줄, 그리고 팬덤 시장의 급격한 재편은 그에게 타고난 미소 대신 깊은 주름을 선물했다. 화려함으로 포장된 무대 뒤편에서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자기 모습과 끝없이 싸워야 했다. 매니큐어처럼 번쩍이던 조명은 이내 꺼졌고, 터질듯 박수를 치던 손바닥은 다른 아이돌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장민호라는 이름 석자는 그렇게 오랜 세월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져 갔다. 그렇다고 그가 주저앉았던 것은 아니다. 2011년 그는 자신에게 기적이 될지도 모를 또 하나의 도전을 감행한다. 김치찌개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처럼 구수하고 풍성한 트로트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고 싶었다. 그 무렵 트로트는 중년층의 전유물로 치부되었고 젊은 가수들의 선택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장민호는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렸다. 트로트계의 BTS라는 별명은 언젠가 자신이 새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그리고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새벽녘 홍대 작은 무대에서 울려 퍼진 그의 첫 트로트 음색은 유효로 투박했고 객석은 군데군데 비어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두 눈을 감고 목청을 쥐어짜며 노래했고 자정이 지나 막차로 돌아갈 때마다 오늘만큼은 해냈다는 작은 위로를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절박함마저 주머니 속 동전처럼 바닥을 드러냈다. 그를 기다리는 건 언제 다튈지 모를 무대와 빚더미,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끝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길을 걷고 있을까? 비오는 새벽, 여의도 둑길을 홀로 걷던 그는 노란 가로등 아래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의 도시락 구름 사이로 비치는 푸른 불빛은 그에게 언젠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듯했지만 금세 차가운 물기와 함께 사라졌다. 그렇게 27년째 무대 위의 수많은 실패와 관객 없이 비워진 객석의 정적 속에서 그가 지닌 마지막 한 줌 희망마저 바스러지려 하던 순간 운명은 뜻밖의 경로로 그의 손을 잡는다.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이 대한민국 예능계를 뒤흔들며 기회의 문을 열었다. 어린 시절 빼곡히 적어두었던 가수 장민호라는 꿈은 이제 마지막 수정을 기다리는 원고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참가 신청서를 쓰며 손끝을 불태웠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첫 방송날, 그는 여전히 굳은 입술로 무대 뒤에 서 있었다. 심사위원석에서는 냉정한 시선이, 대기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무대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는 처음 데뷔 무대에서 느꼈던 심장 박동을 되찾았다. 깊은 저음이 객석을 휘감았고 수천 명의 눈빛이 한꺼번에 일렁였다. 방청객의 뜨거운 숨결이 안개처럼 올라와 무대를 덮쳤다. 집으로 돌아가던 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전율을 느꼈다. 실패가 눌러놓았던 심장은 그날 이후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미스터트롯은 그에게 공개 오디션 이상의 의미였다. 5분 남짓한 무대에서 그는 27년간의 좌절을 증발시키는 대서사시를 읊조렸다. 흘러간 트로트 명곡을 재해석하며 젊은 감성을 얹었고 관객은 물론 동료 출연진조차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방송 이후 SNS 타임라인에는 장민호 세 글자가 끝도 없이 쏟아졌다. 출연자는 물론 마스터층 심사위원, 평론가, 유튜버, 그리고 수백만 대중까지 그의 지난 27년을 찾아 헤집기 시작했다. 유튜브에는 장민호 과거 영상이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왔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는 자신이 사라졌다고만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새로운 발화를 위한 휴면기였음을 깨달았다. 경연이 거듭될수록 그는 휘청거리기도 했다. 실시간 문자 투표가 종료되면 곧바로 순위가 생방송으로 공개됐다. 1위를 찍고 내려온 무대 뒤편에서 그는 소리 내지 못한 채 벅차올랐고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을 통과하던 밤에는 돌아서서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그의 이름은 조금씩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트롯 아이콘으로 변모했다. 팬들은 장민호 눈주름에 끼어 죽고 싶다는 유쾌한 수사를 날렸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의 미소를 3초 컷으로 짤 제작해 공유했다. 결승전이 끝난 다음 날, 그는 새벽 4시에도 잠들지 못했다. 뜨거운 환호와 수많은 플래시를 등에 업은 채 호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던 서울의 여명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27년간 나를 부정했던 시간들을 이 한순간으로 상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내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시청자들의 응원 메시지였다. 낭독하듯 순서를 정리한 댓글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가 당신 노래 듣고 처음으로 소리 내 울었어요. 당신 덕분에 인생 2막을 꿈꾸게 됐습니다. 아침이 밝기도 전 그는 조용히 핸드폰 알림을 꺼두었다. 감사 인사를 전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우선은 그 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고 싶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그의 삶은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재편됐다. KBS 이가파더 고정 출연,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MC, 골프왕 시리즈 단골 멤버,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을 가리지 않는 섭외 요청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광고만 10편 넘게 찍으며 트롯 BTS 별명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무대 밖에서도 기적은 이어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통로를 지나가던 그는 낯선 관객에게 사진 요청을 받았다. 아버지가 요즘 왕팬이세요. 라는 한마디에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웃었다. 화려함이 목적지가 아니라 음악으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다. 트로트 역사는 늘 기성곡의 재해석과 인간미로 완성된다. 하지만 장민호가 보여준 것은 이전 세대의 트로트 문법을 뛰어넘어 젊은 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까지 포함한 새로운 공식이었다. 그가 만든 무뚝뚝, 해초리, 사랑의 누나 같은 곡은 사진첩처럼 각자의 추억을 보관한다. 어느 대학부 참가자는 그 노래를 불러 1라운드를 통과했고, 아이돌부 참가자는 그의 창법을 연구하며 새로운 도전을 꿈꿨다. 심사석에 앉아 자신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회상한다. 단 한 번도 전면에 설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자신의 노래가 이제는 후배들의 꿈을 여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는 여전히 스케줄을 소화하며 바쁘게 산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발성 연습을 하고 오전 8시에 녹화장을 향해 출발한다. 차 안에서는 한동안 듣지 않던 90년대 팝을 흥얼거리고 도착하자마자 대본을 손에 쥔다. 카메라가 켜지면 또렷한 목소리로 후배들을 격려하고 녹화가 끝나면 운동장 한가운데서 셀카를 찍어 팬카페에 올린다. 그 모든 과정이 더 이상 버거운 짐이 아니라 27년 기다려온 열매를 한 알 한 알 수확하는 기쁨이다. 돌이켜보면 장민호의 역사는 망각과 기억의 파도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았다. 대중은 그의 이름을 잊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 트롯이라는 항구를 만나 닻을 내렸다. 그 순간부터 망각은 기억으로 번역되었고 침묵은 함성으로 치환되었다. 과거의 실패는 성장서사의 밑거름이 되었고 눈가의 주름은 시간과 노력의 흔적이란 훈장으로 반짝였다. 27년간의 망각. 하지만 미스터 트롯은 그 기다림 끝에 환희와 구원의 이름이 되어 돌아왔다. 장민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실패의 기록이 아니다.